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정보도 많고 멋진 영상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종묘의 숨겨진 이야기들도 그리고 숭례문의 숨겨진 비밀과도 같은 이야기들 많이 들렸습니다. 조명을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의 문화유산의 아름다운 그 조명 설치를 그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요. 가급적 내년에는 직접 면대면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멋진 장소를 직접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패널 토론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조명이라는 주제 하에서 몇 가지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의 사례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패널 토론은 박지윤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폼 스튜디오의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3명의 패널분이 참여하시는데요. 반경환 부소장님과 그리고 아이 조명 콜랩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 그 콜랩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더찬희 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조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또 싱가포르의 야리토후 님께서도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패널 토론 좌장인 박지윤 소장입니다. 패널 토론의 주제는 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조명입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리스트는 총 3분이시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계십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패널 토론을 하면 정말 좋았겠지만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세션 전반부에서는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조명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하실 패널리스트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반경환 부소장님이십니다. 반 부소장님은 빗스로와 파트너사에서 2010년부터 근무하셨고 뉴욕 CBB 조명 디자인사의 조명 디자이너로 활동하셨습니다. 항상 반 부소장님께서는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를 지원하는 기능적이고 미학적인 조명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고 또 조명 디자인 작업은 상업, 쇼핑몰, 기업, 사무실, 해외 프로젝트, 외부 프로젝트와 포함된 조경을 포함합니다. 반경환 부소장님은 또한 삼양 R&D 센터, 대구 은행 본사 및 기타 저명하고 탁월한 프로젝트를 맡으셨고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으십니다. 서울시 빛공해위원회 위원이시고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패널리스트는 태국의 더찬희 오가즈 시리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디렉터이십니다. 더찬희 디렉터님은 조명 아티스트이시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바비드 시드니에서 조명 설치를 선보이셨고 태국에서 환경 혁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옹아 아트풀 라이트 회사의 공동 설립자로 크리에이티브 조명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크리에이티브 조명 디자인과 재생 에너지로 도시의 관점을 바꾸고 공공공간에 가치를 더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디렉터님께서는 태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하여 도시개발에 창의적인 조명을 설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관광 명소를 개선했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패널리스트 분은 야리토흐 싱가폴
근무하고 계시는 대표 디자이너이십니다. 야리토우 대표님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라이트 콜랍 대표 디자이너이시고 눈부신 수상 경력을 갖고 계시며 현재 IALD 국제 조명 디자인 협회 전문 회원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셨고 독일 비스마르에서 건축 조명 디자인 석사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또한 야리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CLD 인증된 조명 설계자 5명 중 한 분이십니다. 또 2018년 그리고 2020년 싱가포르 대통령 디자인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이 되셨고 또 2019년 조명 디자인 어워드에서 40세 미만 조명 디자이너 40인 중 1명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정말 많죠. 수상 경력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반경환 부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스크린을 화면 공유하는 거 멈추겠습니다. 부소장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빗스로와 파트너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방경환 부소장입니다. 먼저 이 특별 패널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아의 빛의 문화라는 토론 주제를 들었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소중한 관광 명소이자 매우 중요한 국보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국보인 경복궁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경복궁에 대한 간략한 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은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40만 평방미터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큰 궁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1395년에 조선시대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게 되면서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 말 임진왜란 때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52년부터 1919년까지 과정 동안에 복원되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바로 북쪽인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아주 유명한 전통적인 집이 있는 마을이죠. 그 외에도요. 그 주변에는요. 기업 건물들이 있고 호텔, 관공서가 있고 또 그중에는 청와대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바로 뒤에는 서울의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인 북한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복궁은 현대화된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복궁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복궁 내부의 야경 환경을 개선하고 또 궁의 다양한 영역에 적절한 조명 설정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방문객에게 활기찬 야간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주요 설계 기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전력을 공급하는 조명기구를 모두 제거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명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부심 차폐 액서살이 없이 비효율적인 빔 각도의 150와트 금속 헬로겐 등을 현재 너무나 많은 나무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 디자이너의 의도는 14세기 야경 분위기를 재창조하는 동시에 매우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으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마감으로 마감된 곡선 지붕과 같은 주요 건축 특성, 디테일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 선택했던 디자인은 CRI 90 이상의 27만 3천 켈빈 색 온도와 선명한 액세서리 등 필요한 모든 기능을 선택했습니다. 또
중요한 일부 지역에서는요,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사용하여 실제로 따뜻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이 아니라 14세기의 야경 분위기를 그대로 자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14세기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셉과 모티브는 여정인데 태양, 달, 그리고 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요, 바로 건축과 풍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조명을 하여서 역사적 이야기를 전하는 순환 통로를 만들고 다양한 조명 설정의 계층 구조에 의해서 생성된 아주 흥미로운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감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스터 플랜 보이시죠?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저희가 주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입니다. 제 포인터 보이시나요? 제 포인터 있는 것을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여기 페이지 왼쪽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금정전입니다. 금정전은 경복궁 중앙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건물일 겁니다. 금정전은 국가에서 중요한 의식이나 제례, 행사가 있을 때 특히 왕의 행사를 개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정전의 대부분은 경복궁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또 아주 멋진 장엄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경희루인데요. 금정전 바로 위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옆에 바로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이 연회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왕실에서 연회를 개최할 때 항상 경희루에서 개최를 합니다. 아일랜드 위, 섬 위에 지어졌고 48개의 거대한 돌 기둥이 이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경회루의 풍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웅장하고 기념물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영역은 아주 낮은 조명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는 조선시대의 야경을 그대로 재현고자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건물 사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명 수준의 계층 구조가 계획이 되었고 또 방문자가 이곳을 오면은요 마치 달빛 위를 걸어가는 여정처럼 느낄 수 있도록 광장과 통로가 실제로 어두워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몇 장은요, 전후 사진입니다. 왼쪽이 before, 전 사진이고요. 우측이 후 사진입니다. 이 두 위쪽에 있는 사진이 금정전으로 가는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궁궐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나 제례가 열리는 곳이죠. 그리고 아래쪽 사진 두 장은요, 궁 주변을 따라 오갈 수 있는 오솔길들입니다. 차이가 있죠? before와 after, 전후 상태 사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조명기구 아키텍처 조각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또 다양한 고유한 모양과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 사진을 보여드리고 전반적인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와 조명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비쳤을 때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데요. 밤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온갖 종류의 조명을 잔뜩 설치해서 경복궁 전체를 밝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장소가 적절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성적인 느낌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온갖 사소한 문제가 잔뜩 생기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전통 유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과 같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밝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마치 사람의 얼굴에 정말 일관성 없는 값싼 것들을 잔뜩 붙여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를 작업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는 올바른 설치를 통해서 올바른 위치에 적절한 양의 조명을 배치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각기 다른 법, 규제,
코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영역에 대한 기능을 작성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조명기구 샘플을 테스트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다른 심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나는 문화유산 행정에 관한 심의고 또 하나는 서울 메트로시티, 즉 서울시의 빛공에 관련 심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원래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고요. 또 모든 요소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고정물들을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능하면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빛공해위원회는 좀 더 조명 데이터에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조명 기구가 내뿜는 이 빛들이 혹은 조명 기구들이 정말 한국법에 맞게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심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평균 조도는 평당 미터당 5캔달러이고요. 최대 조도는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종류의 조명 사양, 레이아웃, 조명기구 설치 내용 이러한 모든 조명과 관련된 계산 데이터를 그때그때 보고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요. 3차례 컨설팅 세션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세션 동안에 디자이너들은 전문 컨설턴트를 만납니다. 이 전문 컨설턴트들은요. 조명, 유산, 조경, 생태계 전문가와 같은 분들입니다. 이 컨설팅 세션은 물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이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제공해 주었고 또 조언해 주었기 때문에 매우 큰 도움도 되었습니다. 어떠한 종류든 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다 저와 동의할 겁니다. 나아가서 빡빡한 예산과 끊임없는 회의, 또 끊임없는 발표를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또 법규 규정을 조사하고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 건축적인 요소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건축적인 보존 건축물인데 우리가 구멍을 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 왔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또 밤의 환경, 야경을 안전하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우기 바랍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경복궁 프로젝트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좌장인 박지훈 소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나요? 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를 들으면서 더찬이 님이나 야리 님이 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있으시군요. 경복궁도 와보셨나요? 네, 저는 와봤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예, 경복궁 정말 좋았고요. 그러면은 밤에도 경복궁 한번 와보셨나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만약에 와보셨다고 하면 밤에도 한번 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에 방문했던 것과 다른 시간대, 낮과 밤에 꼭 방문을 해보십시오라고 권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서로 다른 분위기거든요. 더찬이님은 안 와보셨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오시면 꼭 경복궁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다시 한번 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리토흐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나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 사찰이고요. 다른 하나는 방글라데시 데케시에 있는 국가기념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멈출 테니까 야리토프 님이 직접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리토프이고요. 네, 박 소장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반 부소장님은 흥미로운 발표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다른 프로젝트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서로 상당히 달랐고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에서 진행했고요. 싱가포르 사찰에 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불교 사찰인데요. 가장 오래된 그런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사찰에서는 대형 레노베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파사드도 확장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장된 파사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음에 이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의 일부로 저희를 참여를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먼저 하시더라고요. 조명에 쏟을 예산이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고 어떤 조명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조명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효과를 우리가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조명이 정말 축구장처럼 멋없이 밝기만 한 조명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멋진 조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건축가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건축적인 요소인 이 큰 기둥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저희가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먼저 있었는데요. 이 조명을 서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사드에 있는 건축적인 요소를 강조하려다 보면은 기둥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 앞에 도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기둥에는 업라이트, 다운라이트가 같이 가야 되는데 다운라이트를 설치하다 보면은 조명 그 길가에 지나다니는 차량이랑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벽 쪽에 예술 작품처럼 되어 있는 조각이 있고요. 또 입구도 굉장히 건축적으로 멋진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명으로 최대한 살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이 조금만 더 확보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멋진 조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처음 부분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노베이션을 했을 때 나온 이러한 건물이고요. 도로 쪽에서 봤을 때 아까 잠깐 벽이 나왔었죠. 이렇게 조명을 설치할 때 전선 연결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들을 이 구조물 안으로 어떻게 통합해 내느냐, 숨겨 넣느냐 이런 것들도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본 예배당입니다. 이 굉장히 천장이 높죠. 그리고 초기 렌더링인데요. 완성 작품은 아니고요. 초기입니다. 여기 예배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그 불자들은 이렇게 나이 많은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 때 무릎을 꿇는 그런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불이나 의식을 할 때 바닥에 무릎을 대는데 보통 노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좀 조명을 밝게 했어요. 안전적인 요소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명 디자인을 할 때 또 조명이 단순히 그러한 노인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입체적인 조각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굉장히 입체적이었고 또 이 조각 자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불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각각 조각상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도 또 처음엔 좀 어려웠습니다. 이 어떤 상징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인 조각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명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불필요하게 드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됐고요. 저희가 예산 부족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 예산을 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조명이 왜 중요하고 조명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연색성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연색성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이미지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예시를 보고도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실 정도로 조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기로는 이 같은 공간이지만 어떠한 형태의 조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공간감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안 되는 부분에 그림자가 져서 공간의 특성과 매력이 죽어버린다라는 것들을 최대한 설득을 했습니다. 이 본 예배실에는 층고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조명을 마냥 밝게 하고 싶어서 코브라이팅을 쓰게 되면 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 건축적이고 상징적인 오묘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업라이팅을 쓰면 그림자가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관계자들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림자까지도 잘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큰 부처님 상이 있는데요. 이 뒤쪽에 또 은은하게 아우라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색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빛나는 것처럼 조명을 했고요. 건축적인 요소들 사이사이에 조명을 숨겨서 설치해야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불상 위쪽에 층층이 이렇게 높은 층고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조명기구를 숨겨서 설치해서 부처님 상에서 자체적으로 금색 아우라가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숨겨진 공간을 찾아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완성된 모습인데요. 모든 것들이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요. 꽃 모양 패턴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너무 밝게 조명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은은하게 그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년층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명을 더 밝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통합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에 있는 국가 기념비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반적인 빌딩 프로젝트나 다른 프로젝트는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됐지만 지금 이 프로젝트는 빛이 나는 타워 형태의 기념비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3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념비고 이 기념비에서 기리는 분들은 이 방글라데시의 자유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장소에 이 기념비가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공원이더라고요. 이 공원은 이 다카의 공원도 상당히 많지만 가장 큰 공원에 속하고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또 결국에는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좌측이 아까 사진 속에 보였던 것이 자유박물관이었습니다. 이 타워는 유리로 만들어진 타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 의뢰를 받았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까다로운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 타워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보기 위한 것이고 안쪽으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망을 위한 것이고 어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조건은 투명 유리로 이 타워가 만들어져 있고 반짝이는 빛나는 조명을 원했다라는 정도의 조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해보니까 정말 복잡한 조건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이 들여다 보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투명 유림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구조물이 보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조명으로 이러한 차단을 어느 정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시작했죠. 저희가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별로 효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작은 형태의 목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 작은 형태로 목겁을 만들어서 유리의 특성을 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이 빛이 반사되는 성격이 있고 또 특정한 각도로 조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서 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목겁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리의 특성상 조명을 잘만 이용하면 반짝이는 효과를 주지만 안쪽이 완전히 100% 투명하게 들여다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모컵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서 건축가도 이 타워를 설계한 건축가도 저희한테 이제 조언해 주기를 그렇다면은 타워 뒤쪽에서 조명을 써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도 해주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한밤중에도 멀리에서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절대 빛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느낌을 원했습니다. 상징성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입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완성품을 해놓고 났는데요. 일단 이 조명들은요 하나도 안쪽에 설치된 것은 없고 건축가가 제안한 대로 건물 밖에서 이제 조명이 설계가 돼서 타워 쪽으로 쏴지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건축주에서 요구했던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모든 요건들을 만들어냈고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완성을 해놓고 저희가 싱가포르로 돌아왔을 때 이 건축가가 이 결과물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처에서 또 얘기하는 게 너무 반짝이면 안 된다. 눈부심이나 이런 게 야기가 되면 안 되고 국가적인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상징성이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가가 이 이미지를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너무 보람차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국가적인 기념비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었나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된 게 언제죠? 2013년도였습니다. 네, 2013년도면 꽤 오래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네, 잘 되고 있기를 바랄 뿐이고요.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굉장히 멋진 결과물이 나왔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빛공해에 관한 얘기를 요즘에 얘기하는데 물론 빛공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기념비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명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조명 디자이너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지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이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텐데 말이죠. 굉장히 그래도 노력에 보람이 있게 굉장히 멋진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 꼭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언젠가 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발표자신데요. 더찬이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맞게 발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하나는 야라시고요. 다른 하나는 방콕의 차이나타운 사례입니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더찬이 오갓 시리즈이고요. 태국 온가 아트풀 라이트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디렉터입니다. CEO 월드 매거진 2021년 태국을 문화유산 영향력이 세계 5위로 가장 많은 국가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하늘과 강을 밝히면서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매지컬 라이트 페스티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태국에서 진행을 했던 문화 조명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태국이고요. 여기가 얄라라는 지역인데요. 얄라는 태국 최남방 위치한 지방입니다. 얄라는 역사, 문화, 아름다운 풍경 등 흥미로운 측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얄라라는 지역에는요. 문화유산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태국, 중국, 이슬람 이 세 개 문화가 모두 다 존재하는 곳이고 위대한 역사적, 종교적 명소 외에도 얄라는 무수한 초목, 아름다운 폭포, 또 이국적인 야생동물들이 풍부하게 거주하고 있는 정글이 있는 곳입니다. 매년 시계탑 원형 교차로가 알라족의 자부심과 행복을 상징하는 도시의 불빛으로 완전하게 커버가 되는 장식이 시작이 됩니다. 잔디밭에는 4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다른 장식용 조명을 설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구역에는 장식 조명을 사용해서 얄라 이름의 기원을 나타냅니다. 얄라라는 이름은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그물 모양의 산에서 따온 것입니다. 도시 이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LED 그물 조명을 기둥에 부착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펼치는 큰 그물처럼 보이도록 펼쳐서 조명을 설치하도록 설계했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얄라라는 이름의 유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장식용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요. 얄라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바로 근처에 있는 산에서 따왔습니다. 산, 바로 그물 모양의 산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얄라라는 모양의 장식용 조명을 설치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바로 불을 상징하는 물고기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얄라 지역에는 팔라퐁촌프라는 얄라 지방의 물고기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나 물고기는요, 바로 드래곤 피쉬인데요. 건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이 속에서 수영하는 모양인데요. 얄라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생각하는 이 물고기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황금용으로 알려지는 아로와나 물고기입니다. 네 번째 구역은 큰 세장으로 사람들이 세장에 접근을 하면 하늘로 날아오는 비둘기가 있고요. 자바 송버드 레이스에서 승리한 비둘기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얄라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세안 야반 송버드 레이스가 있고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와 문화를 서로 연결하는 활동도 벌입니다. 이 축제는 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비둘기 양식을 촉진하고 또 남부 국경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조명쇼는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면서 조명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올해 저희는 태국 관광청으로부터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2021년 구정을 위한 거리 장식 조명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방콕의 차이나타운은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는
야오 와랏 로드라는 곳에는요, 금가게, 중국 허브 가게, 과일 가판대, 그리고 또 중국 음식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요, 거리 양쪽이 완전히 바뀝니다. 군침이 도는 중국 음식들, 그리고 또 해산물로 가득 찬 아주 멋지고 화려한 포장마차들이 늘어서게 됩니다. 오데온 서클이라는 이 원형 교차로는요, 방콕 차이나타운의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원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 거대한 중국 건축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오던 서클은 드래곤 로드라고 불리는 야오와랏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드래곤 헤드라고 불립니다.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열리는 구정 연휴 개막식은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요. 태국 왕실의 일원이 참석을 하고 많은 관중들이 모여듭니다. 밤이 되면 야오와랏에는 등불이 켜지고 초롱불도 걸리고 현수막이 걸리고 다채로운 행렬로 활기차게 됩니다. 용 모양의 행진도 있고요. 고개춤도 벌어지고 회교도 등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올해 뉴 노멀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2021년 구정 때는 축하 행사도 개최했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여기 사진 보이시죠? 도로가 정말 한적하고 종교 숭배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덴 서클에서 시작해서 차만부루 교차로까지 총 200m 거리의 거리 장식 조명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m 쭉 거리인데요. 이 지역이 야오와라 지역의 중국 설날 축하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색상을 더하며 조명을 장식했었습니다. 중국의 믿음에 따르면은요, 붉은색 등불은 중요한 의식을 축하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악을 널리 쫓아내기 위해서 항상 붉은 등불을 매답니다. 둥근 모양의 램프는 화목하고 조화로운 가족을 의미하고 빨간색 불빛은 행운, 행복,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올해 사람들이 야오와라 지역에 이 붉은색 초롱불을 걸었습니다. 또 원형 교차로 주위에 두 개의 거대한 빨간색 등불을 걸고 가로등과 또 여기저기 다 걸어서 나쁜 악귀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모란 꽃병으로 장식했었습니다. 산책로에는 방문객들이 빛의 터널을 걸어갈 수 있는 용의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문화에서는요, 용은 신성한 동물이자 권력의 상징이고 용을 보거나 배를 타고 다니면 용 모양의 배를 타고 다니면 1년 내내 행운이 깃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신축년으로 흰소띠 해죠. 그래서 입구 앞에 황금소 모양의 조각 스탠드를 디자인했고요. 이 사진 제 모습이 보이나요? 관광교통부 장관에게 이 조명 컨셉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정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와 재산을 나타내는 모란을 뿌린다는 개념으로 거리 장식 조명을 저희가 이렇게 모란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콕 차이나타운의 분위기, 페스티벌 조명 디자인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떠한 분위기인지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콕 차이나타운 야오와라 지역 조명으로 밝혀졌고 시민과 합창단 모두에게 활기찬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긴 거리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매력적인 빛을 퍼뜨리고 거리를 다양한 색채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큰 행운을 가져다주는 대형 붉은색 초록불 랜턴, 상단의 큰 아치형 통로는 행복, 행운, 부를 상징하고 또 가족들이 행복하게 상봉하고 다산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아치와 연결된 통로에는 1000m에 달하는 긴 황금 용이 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용은 권력, 번영, 성공, 그리고 행복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설치된 용 아래쪽 길을 걷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행운, 성공, 번영, 행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바로 황금소의 해죠. 이를 기념하고 또 맞이하기 위해서 얄로라는 이 길에는 중국의 천사와 꽃으로 가득 장식이 되었습니다. 얄로 길에는 다시 한번 하늘에서 천사들이 계속 내려와서 모란꽃을 뿌리고
또 이 주변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 더찬이 디렉터님, 매년 다른 주제를 선정하시나요? 어떻게 테마를 정하시나요? 차이나타운의 축제 테마 어떻게 정하세요? 제 말뜻은요, 매년 새로운 테마를 선정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야오와라 지역에서 저희가 평상시처럼, 제 말이 안 들리나요? 네, 지금 디렉터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어떤가요? 좀 나아졌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들립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네, 올해 야오와라 지역에서는요, 저희가 전통을 새로운 곳으로 바꾸자라는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방식으로 항상 초롱불이나 이렇게 등불을 장식했는데요. 올해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컨셉을 선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유사한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처님이 오신 날 특별히 명절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해주신 태국의 경우처럼요, 종교와도 관련이 있는 행사가 있고요. 한국의 행사도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한국에 오셔서요,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조명을 어떻게 장식하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5월 중에 항상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석가탄신일을 보면은요, 정말 멋진 조명 축제가 여기저기서 개최가 됩니다. 얄라시티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조명의 규모가 정말 막대해 보입니다. 마치 정말 역사적인 어떤 조명의 오브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요? 흔히 어떠한 조명 오브젝트를 사용하나요? 그리고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설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 관리하나요? 예, 야오와라 지역은요, 사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방콕처럼 뭐 볼 것이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명을 장식하기 위해서는요. 더찬이 디렉터님, 정말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디렉터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는 정말 명확하게 잘 들렸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요. 발음이 불명확하게 들립니다. 더차이니 디렉터님, 혹시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뭔가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저희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차이니님, 발표 정말 인상적이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세 분의 발표 모두 끝났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젝트와 인상적인 조명 프로젝트를 공유해 주신 세 분 패널리스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디자이너가 사실 이렇게 문화유산 쪽에 조명 환경을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환경을 조성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기보다는 문화재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또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세 분 모두 아까 발표를 하실 때 조금씩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첫 번째 패널 토론을 가져볼까요? 과연 저희가 이 문화재 유산과 관련돼서 조명 장식을 할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론 도시마다 환경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나 도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클러스터 조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요. 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제한 사항도 상당히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정책 혹은 제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문화재 조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도시의 정책이나 규제 혹은 법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준수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나 예방법, 지침, 애로사항, 검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발목을 잡는 제약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활성화 정책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한계점에 도달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겪었던 거 혹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요. 뭐든지 괜찮으니까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화 시작해 볼까요? 경복궁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국보 문화재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보존적인 측면에서 방경환 부소장님께서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점도 많았고요. 또 좀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방경환 부소장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경복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러한 법규나 정책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경복궁 프로젝트의 초점이요. 바로 사실 하나의 롤 모델이 되어서 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많은 궁들 어떻게 우리가 보존하면서 또 앞으로 조명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롤 모델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커멘트 의견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 조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방법을 찾아서 눈부시는 문제 혹은 불필요하게 빛이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혹은 이 빛이 대상 영역을 넘어서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지 한마디로 말해서 적절한 양의 빔 각도로 적절한 양의 빛으로 제어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받았었습니다. 그런데요, 경복궁을 보면은 정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별한 나무들에 저희가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찾았는가? 먼저 모든 기능 자체를요, 틸트하게 약간 한쪽으로 기울게 지정을 했고요. 또 저희가 후드나 기타 눈부심 방지 액세서리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 장치를 가능하면은요, 스틸 박스, 즉 강철 박스 같은 걸 덮었습니다. 그냥 이걸 라이트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 박스라고요. 그래서 눈부심을 제어하고 또 고정 장치 자체를 보호하는 막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복궁 주변 지역의 모든 나무들은요, 역시 나무이지만 이것을 문화재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요, 경복궁 안에 있어서 나무 조명을 계획하는 데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물론 나무에 무수히 많은 조명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 모두 다 한 그루 한 그루 조명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거는 바로 문화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 관리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면서 어떠한 곳에 나무 조명을 해도 되는지 적합한 지역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정말 멋지고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 아이디어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냥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설치 방법 때문이었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이전에 썼던 이 와이어 라인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보존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철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강철로 만들어진 폴이나 혹은 클램프나 혹은 기타 표면 장치 라이트 박스와 같은 구조물 사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명기구를 직접적으로 문화재 대상이 되고 있는 구조물에 부착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요. 그래서 이렇게 몇몇 과정을 겪다 보니까요. 상당히 도움도 되었고 의미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제 발표를 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같이 전문가들과 컨설팅을 하는 세션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견들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요. 저희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왜 조명과 생태계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요, 저희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조명 디자이너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 세션은요, 더 확장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감히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통합된 심의회를 한 번만 가지면 어떨까요? 물론 저희가 한 2번 정도 별도의 심의 과정을 겪었지만요. 이 2번에 걸쳐서 발표했던 발표 자료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2번으로 토론 세션을 갖기보다는요. 이 2번의 심의 세션을 하나로 합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빛공예위원회랑 또 한쪽은요. 문화재 보존과 또 행정 절차에 대한 심의인데 이걸 하나로 했었으면 훨씬 더 시간 절약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경복궁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이 규제나 혹은 제한이 훨씬 더 세부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직까지 저는요, 문화재 조명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경환 부소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추후에도 제가 혹시라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또 규제가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은 협업을 통해서 다방면에서 헌신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이나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코멘트 있으세요? 예, 아리토리 대표 디자인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에서는요, 당국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몇 가지 건물 유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조명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 근처나 마리나 베이 지역과 같은 이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매우 상세한 조명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조명의 색 온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고, 조명이 빛나는 물체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랄까, 이런 모든 구체적인 조명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요, 이렇게 마리나 베이의 전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텐데요. 싱가포르에서는요, 모뉴먼트 같은 거, 기념물과 관련된 조명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지역이나 혹은 일부 종교 건물이다라고 할 때는요, 모뉴먼트, 기념물로 간주되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당국의 세부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세부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마치 구축된 것 같은 구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잘 통합된 방법까지도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조명팀을 평가하는 분들이 조명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인지 아닌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냥 이게 좋은가 나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분들에게 이해시키려는 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마치 정말 산을 움직이는 것 같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뉴욕에서 일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뉴욕에서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문화재 같은 것은 아니었고요. 단순한 사무용 건물이었지만요, 일종의 제약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온도와 관련됐던 제약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프레셔나 혹은 정확한 온도를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다. 이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규제사항이 아닌가 기억합니다. 제가
너무 힘든 규제 사항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조명에 대해서 법규나 뭐 제한, 지침 이런 게 아주 엄격하다라고 기억합니다. 아마 지금 좌장님께서 언급하는 프로젝트가요, 분명히 마리나 베이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전체 싱가포르가 아니라요, 마리나 베이 지역은요, 아주 엄격한 지침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부과되는 지침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부과되는 지침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토우 대표님. 그럼 더차니 디렉터님은 어떠세요? 알라 도시의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도시입니다. 더차니 디렉터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울려서 들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시죠? 예, 훨씬 좋네요. 지금 뭔가 끄셨는데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얄라 도시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국의 문화, 또 중국 문화, 그리고 이슬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혼합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에 영향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은 모든 인종,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으면서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컨대 꽃에 물고기 같은 아이디어를 얄라도시의 경우에서 보여주고자 하죠. 방콕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콕시는 공공장소이고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빌딩 같은 구조물에 뭔가를 장치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명을 설치하려면 가로등 기둥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 자체를 정부에서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명을 걸려면은요, 뭔가를 이렇게 걸어서 설치를 해야지만 법이 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요, 모든 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건물 사이에 설치한 조명이 혹시라도 그 아래 지나가는 보행자나 혹은 차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조명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콕 같은 곳은요, 교통체증이 정말 극심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심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왈라 프로젝트 자체도요, 쉽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도전 과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치 후에 유지 보수는 할 수 있으신가요? 네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설치를 하면은요, 한 달 동안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저희가 하는 장식용 조명입니다. 한 달 동안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요, 매달 확인하고, 뭐 조명이 약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도시 조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조명이 아니라 도시의 야경 조명을 위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조명 환경을 만들기 전에 고려를 해야 될 것은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뭐 조명, 계획, 설치, 유지, 관리, 이 모든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더차니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과 좀 다른 면이긴 하지만요, 제 생각에는요, 더차니 디렉터님이 하셨던 방법은 일종의 재검토가 허용이 돼야 된다 생각 듭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빛의 혹은 조명의 문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요, 국내에서도요, 관광 활성화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서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러한 야간 명소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더차니 디렉터님께서는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조명 작업을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조금 전 발표해 주신 내용 맥락에서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팬데믹 이전에 차이나타운은 태국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최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발하고 창궐하면서요, 얄라와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소득이 자그마치 7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부는 조명 관련된 예산을 의료 부분으로 전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장식용 조명에 대한 예산 투입도 힘들었고요. 또 장식용 조명에 대한 수요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부도 지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식 조명에 다시 한번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도 비슷합니다. 네. 한국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70% 하락이라고요? 정말 큽니다. 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리토리 대표 디자인님, 어떠세요? 의견 있으세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어떠신가요? 아니요. 싱가포르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의 상황이 좋아진다고요? 가고 싶네요. 지금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데스티네이션 트래블, 목적지 여행이라고 할 때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여행을 말을 하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여행이 상당히 힘들죠.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요,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어떨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본질적으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는 제가 참석했던 행사 중에서 두바이 세계 엑스포가 가장 큰 대규모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 다 뭔가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게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보면은요, 뭔가를 만지는 게 좀 꺼려지더군요. 그래서 표면을 만지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명, 설비, 이런 것들 보러 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최대한 제가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우리가 조명 설비 같은 걸 만져서 느껴야 되는데요. 그걸 못 했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이 다시 삶을 그냥 뉴 노멀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터치가 필요하면 어렵더라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조명 같은 거는요, 우리가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것을 집 밖에 나오도록 격려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네, 좀 뭔가 상황이 좋아지겠죠? 좋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패널 토론 세션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던지겠습니다. 혹시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이번 패널의 주제가요, 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조명인데요. 또 이 워크숍의 주제에 대해서요, 혹시 반경환 부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조용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경청하느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세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분명히 물론 우리는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또 동일한 디자인 툴들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문화재에 대한 열정과 감정 동일합니다. 또 문화재를, 유산을 보존하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패널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더찬이 디렉터님 혹은 아리토 대표님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네, 저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패널 세션 너무나 좋았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항상 다양한 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은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찬이 디렉터님. 네, 저도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쁩니다. 조명의 품질과 스타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눈이 확 띄는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회사는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배우고요. 또 저희들의 사례를 전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젝트가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토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최해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더찬이 디렉터님. 네, 저희 모두 조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가 고려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시의 조명 문화, 또 밤문화, 문화유산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분야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어떤 노력이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리스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